엄마, 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딸의 눈물 섞인 전화를 받은 그 순간 예비역 3스타 장군 이연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인 줄 알았던 장모님이 사실은 군 최고 위급 장성이었다는 충격적 사실과 딸을 괴롭히던 시댁을 향한 냉혹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연희는 딸을 구하고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외곽의 낡은 빌라촌, 이른 아침 6시. 이연희는 손수 가꾼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67살의 그녀는 겉보기에 평범한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채소를 돌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연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어요. 바로 예비역 육군 중장, 3스타 여군 장군이었다는 사실이죠. 30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10년 전 전역한 후 그녀는 철저히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오후 3시 연희는 손녀 최서연을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원에서 3곡 배웠어요. 7살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참 잘한다. 연희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거든요. 딸 윤하경과 사위 최승연은 대기업 본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어요. 결혼 7년 차로 겉보기엔 단란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연희의 예리한 관찰력은 뭔가 이상함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하경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하경이 서연을 데리러 왔을 때였어요. 하경아, 요즘 얼굴빛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니? 연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회사 일 때문이야. 하경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연희는 딸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하경이 떠난 후 연희는 창가에 서서 멀어져 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0년간 군에서 단련된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 역할은 이제 그만두고 진짜 조사를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주말 저녁 7시 연희는 서연을 피아노 학원에서 데려온 후 딸 집 근처에 들렀습니다. 하경이 요즘 이상하다는 생각에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시댁에서 가족 식사가 있다고 했으니 혹시나 해서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경이 사는 아파트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연희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보인 장면에 그녀의 숨이 멎었어요. 시어머니 윤말자가 하경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고 있었거든요. 말대꾸해. 이게 어디서 버릇없이. 윤말자의 목소리가 창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하경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연희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30년간 군에서 단련된 냉철함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녀는 재빠르게 핸드폰을 꺼내 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승현은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라며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연희는 사위에 대한 실망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놈이 내 딸을 남편이라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연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경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계속됐고 승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모든 것을 영상으로 남겼어요. 그날 밤 연희는 집으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딸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경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연희는 그날부터 마음을 굳혔어요.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전장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작전을 짜야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험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 시댁에서 열린 가족 식사 자리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연희였어요. 평소와 달리 말끔한 민무늬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거든요. 걸음걸이도 평소의 할머니 같지 않게 똑바르고 당당했어요. 어머님, 여긴 왜 오셨습니까? 시어머니 윤말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희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가족 모임에 가족이 왔을 뿐입니다. 사돈댁. 식사가 시작되자 윤말자는 또다시 하경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요즘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회사 일만 신경 쓰고. 하경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연희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깐만요, 사돈댁.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연희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촬영한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윤말자가 하경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이 또렷하게 화면에 나타났거든요. 식탁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윤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승연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뭡니까? 윤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장면 누군가 유튜브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우리 집안 명예는 생각 안 하십니까? 윤말자가 반박하려 했지만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명예, 이 영상 하나에 무너지겠죠. 연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은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 군 생활의 위험이 서려 있었거든요. 이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연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제 딸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신다면 그땐 정말로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윤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연희는 하경에게 눈짓을 했고 모녀는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하경이 물었어요. 엄마, 괜찮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마라. 연희의 개입 이후 시댁의 태도는 겉으로는 조용해졌지만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윤말자는 직접적인 폭력 대신 정신적 괴롭힘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하경아, 내 어머니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더라. 참 실망스럽다. 더 심각한 건 승연의 변화였어요. 그는 하경의 핸드폰을 수시로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메시지는 뭐야? 하경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감시당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까지 제재했어요. 서연에 대한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윤말자는 손녀에게 할머니는 너희 엄마를 미워해서 이상한 짓을 한대라며 독을 넣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혼란스러워했고 하경은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하경은 화장실에 숨어서 연희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정말 못 견디겠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이제 서연이까지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 하경아,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 마라. 조금만 참아라. 연희는 딸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댁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악랄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 하경은 결국 눈물 섞인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이혼하고 서연이랑 둘이 살까봐. 하경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해. 나는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인형 같아. 그날 밤 연희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전 치워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복과 함께 붉은색 쓰리스타 계급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연희는 계급장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작전을 시작해야겠어.
연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온 10년,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전장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최승현, 윤말자. 이제 진짜 상대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화요일 오후 2시 연희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승현이었어요. 어머님, 하경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계단에서 실수로 넘어져서.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연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병원에 도착한 연희는 의사를 따로 불러 정확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환자분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상처 부위를 보면 좀 이상해요. 의사의 말에 연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건가요? 넘어져서 생긴 상처치고는 각도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은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거였거든요. 병실에서 하경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그 사람, 내 핸드폰까지 감시해. 친구들이랑 연락도 못하게 하고, 나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하경의 말을 들은 연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경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연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하경은 눈물을 흘리며 털어놨습니다. 승현 오빠가 어제 제가 엄마한테 전화한 걸 알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밀쳤는데 승현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연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사위를 바라봤어요. 사위님, 정확히 어떻게 넘어진 건가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승현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미 승현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30년간 군에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좀 다르던데. 그날 밤 연희는 하경이 잠든 후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승현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사위님, 제 딸한테 손댔죠? 연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승현은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연희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군에서 30년 동안 온갖 거짓말쟁이들 봐왔거든요. 연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최승현, 당신 이제 끝났어요. 다음 날 연희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군 복무 시절 감사관으로 일할 때 만났던 인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첫 번째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연희입니다. 오랜만이죠. 전화를 받은 김 변호사는 깜짝 놀랐어요. 장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개인적인 일로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관련해서요. 연희는 여성가족부에서 근무하는 후배 장교 출신 공무원에게도 연락했어요. 박 과장님, 가정폭력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동시에 연희는 시댁의 뒷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승현의 회사와 시어머니, 윤말자의 사업체까지 꼼꼼히 파악했어요. 역시나 승현의 회사에서 횡령 의혹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윤말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탈세 혐의가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연희는 하경의 병원 진료 기록, 상처 사진, 그동안 촬영한 영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또한 하경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메시지 검열 증거, 승현의 감시와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도 모았습니다. 하경아,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연희는 병상의 딸에게 말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할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봤다는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며칠 후 연희는 경찰서에 정식으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서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는 자료의 완성도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처음 봅니다. 30년 군 생활이 헛되지 않았거든요. 연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법적 절차는 시작되었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시댁을 향한 마지막 경고를 보낼 때가 온 거였어요. 그날 밤 연희는 군복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정체를 드러낼 때였거든요.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일요일 오후 3시 시댁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윤말자가 하경이 병원 사고 건으로 이야기할 게 있다며 모든 가족을 불러 모은 거였어요. 승현도 회사 일정을 취소하고 참석했고 연희도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타난 연희의 모습은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하게 다림질된 군복 정장 차림에 구두까지 반짝반짝 닦아 신고 온 거였거든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걸음걸이는 완전히 군인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왜 이런 옷차림으로? 승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연희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윤말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경이 사고건으로 병원비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 조심해서. 그때 연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사돈댁. 그 전에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경례를 했어요. 전 육군 예비역 중장 이연희입니다. 30년간 군에 복무했고 마지막엔 감사관으로 일했습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중장? 윤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3스타입니다. 연희는 주머니에서 계급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붉은색 별 3개가 번쩍였거든요. 당신들이 제 딸에게 한 짓 모두 기록으로 남겨졌고 이미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가정폭력 신고 접수됐고 의료진 소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또한 시댁의 사업체 탈세 건과 승현 씨의 회사 내 횡령 의혹도 관련 기관에 제보했고요. 윤말자가 발끈하며 일어섰어요. 우리 집안을 망치려는 거냐고. 하지만 연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망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킨 건 30년 동안 이 나라였고 지금 지킬 건 제 가족입니다. 연희는 계급장을 다시 집어들며 말했어요. 앞으로 제 딸과 손녀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거나 정신적 괴롭힘을 가한다면 그땐 정말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승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연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제 딸이 결정하겠지만 양육권과 재산 분할은 법정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2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윤말자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승현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으로 발령났어요. 무엇보다 하경은 용기를 내어 이혼을 결정했고 양육권은 당연히 하경이 가져갔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하경과 서연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작지만 따뜻한 투룸 아파트에서 모녀가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연희는 거의 매일 딸네 집을 방문해서 손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서연이가 밝은 표정으로 달려와 안겼어요. 예전에 침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그린 그림 할머니가 봐도 될까? 네. 할머니랑 엄마랑 저랑 셋이서 꽃밭에 있는 그림이에요. 하경도 많이 밝아졌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난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뭔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한 거지. 연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연희는 손녀와 함께 텃밭에서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씨앗이 크면 꽃이 피어요? 그럼 우리 서연이가 잘 돌봐주면 예쁜 꽃이 피어날 거야.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서연아, 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거야. 연희는 손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군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지키는 거였단다. 이제 진짜 우리 봄이 올 거야. 연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옷장 깊숙이 보관된 군화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 군화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선에서 제 역할을 다한 거였거든요. 저녁 무렵 연희는 딸과 손녀를 배웅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건 명령과 복종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였구나. 그녀의 계급장은 이제 서랍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지만 진정한 승리는 가족의 평화를 되찾은 지금이었습니다. 할머니로 돌아간 연희,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녀였어요.